이번 단어는 소리가 들려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소리 음파라고 하죠. 그래서 파동 중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는 왜 발생할까요? 일단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데 왜 발생하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리가 듣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 이렇게 자를요 책상에 놓고 퉁 튕깁니다. 이렇게 그냥 튕깁니다. 이 부분 보이시나요? 자, 그냥 튕기면은 소리 들리나요? 이런 쇠자요. 자, 소리 들리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당연히 들리죠? 이 두 가지 예시를 보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진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둘 다 뭘 하고 있냐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위에 이렇게 자를 지금 튕기는 경우에는요. 물질이 진동을 하고 있죠. 물질. 여러분 물체라고 하죠. 물질이 이렇게 진동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소리가 났고요. 또 사람이 말을 하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뭔가 진동을 하나 느끼실 텐데 여러분 목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보세요. 성대 쪽에 손을 갖다 대면 말을 할 때 윙 이렇게 울리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이 성대에서 울림으로 인해서 우리 이 주변에 뭐가 있죠? 공기가 있게 되죠. 이 공기도 그 진동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또 진동을 하게 되죠. 떨리게 되죠. 그래서 이 물체 자체가 진동을 하거나 아니면 공기가 떨려서 진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려면 진동을 줘야 된다. 여러분 선생님이 책상이나 이 칠판 보라고 막 두드릴 때 있잖아요. 그때 칠판을 두드릴 때도 소리가 나죠. 그냥 뚝뚝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쿡쿡 치는데 소리가 나잖아요. 이것도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 미세한 입자들이 진동을 한다는 거죠. 그 미세한 입자들이 진동을 하면은 옆에 있는 그쵸 공기를 또 진동을 시키게 돼요. 여러분 진동을 시킬 때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죠. 소리는 파동 중에서 어떤 파동에 속했나요? 그렇습니다. 음파는 종파에 속했죠. 그래서 공기를 막 두드리게 돼요. 옆 공기 계속 두드리다가 우리 귀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듣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보면요. 여러분 스피커에서 음악이 막 나옵니다. 음악이 막 나오는데 자, 이 음악을 막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음파죠, 음파. 음파가 뭘 통해서? 자, 공기를 통해서. 자, 공기는 소리에 지금 뭐가 되고 있나요? 그렇죠. 매질이 되고 있죠. 그런데 매질은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만 하죠. 그래서 진동을 하면서 막 파동을 진행을 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기를 앞뒤로 진동시키게 돼요. 공기를 앞뒤로 진동시켜서 소리를 전달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소리를 듣는 과정은 어떤 식이 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휴대폰, 자,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진동이 오면 여러분 소리 들리잖아요. 진동도 소리로 지금 꼭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들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소리가 윙윙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귀로 쏙 들어오면은 이제 듣게 되는데 자, 물체가 진동을 하죠. 그래서 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체가 진동을 해서 소리가 발생을 하고요. 이 소리는 어딜 통해서 가냐면 음파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죠. 음파, 소리죠. 자, 공기를 통해서 전달됐을 때 우리가 들으려면은 뭘 진동시켜야 되냐면은 고막을 진동시켜야 됩니다. 자, 뭘 진동시켜야 된다고요? 네, 고막을. 우리 귀 속에 있는 고막을 진동을 시키면 자, 어디로 전달되죠? 자, 이 고막을 진동시킨 게 뇌로 전달되면 저건 무슨 소리다. 개가 짖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다. 친구가 말을 해요. 친구가 말을 하는 소리다. 이걸 다 구별할 수 있는 게 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과정, 소리가 나오는 것부터 여러분 귀에 들려서 들린다까지 하는 이 네 가지 이 순서를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리는 매질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다 저번에 보니까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 소리는 매질이 꼭 필요하죠. 자, 우주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여기에는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안 들리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소리는 매질이 공기만 되는 것이냐?
자, 소리는 기체, 액체, 고체 이 세 가지 상태가 다 매질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기체는 공기일 수 있고요. 예를 듣겠습니다. 기체는 공기일 수 있고 액체는 물일 수 있고요. 액체는 그다음에 고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철봉, 그다음에 뭐 나무 이런 것들이 다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는 여러분 아시죠? 그냥 이렇게 말할 때 들리잖아요. 선생님이 막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주변에 다 공기가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액체인데요. 액체에서도 소리가 전달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수중발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중발레 음악 틀어놓죠. 본 적 있나요? 그쵸? 음악 틀어놓고 여러분 발레처럼 막 율동을 해요. 그럼 음악에 맞춰서 막 우리가 물속에서 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쇼를 할 때 음악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은 바깥에서 틀어주는 음악을 물 안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액체에서도 소리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음파는 액체에서도 전달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고체에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전에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종이컵으로 전화기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종이컵으로 전화기를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듣고 하는데 아주 멀리 있어도 좀 들리죠. 자, 그런데 이 연결을 뭘로 하나요? 그렇죠. 실로 합니다. 실. 자, 근데 실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종이컵 안으로 조용히 말한 것들이 실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전달이 됐었죠? 그래서 이 소리는 고체를 통해서도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매질은 기체, 액체, 고체 모두 다 됩니다. 그래서 매질만 있으면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복습. 모든 파동이 매질이 다 필요했나요? 자, 아니었죠. 매질이 필요 없는 뭐 빛이나 전파 같은 건 필요 없는 것들도 있었죠. 자, 소리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동물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소리 범위가 다 다른데 자, 여기 보시면 헤르츠 기억나시죠? 헤르츠 뭐의 단위였죠? 자, 진동수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동수로 소리의 범위를 정하는데 뭐 박쥐는 1000에서 그죠? 1000에서 1, 10, 100, 1000만, 10만, 1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대요. 사람 볼까요? 사람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대요. 이건 좀 알아두셔야겠죠? 왜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청 주파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파수 많이 들어봤죠? 그쵸? 라디오 들을 때 자, 뭐 몇 주파수 틀죠? 뭐 101.1MHz 그때 헤르츠가 나왔었고 그때가 또 주파수였는데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능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고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가 가청 주파수다.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계속 보면은 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에서 5만 헤르츠 이렇게 지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이는 뭐 60에서 6만 5천, 돌고래는 이렇게 쭉쭉쭉 동물마다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다른데요. 자, 우리는 20에서 지금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2만 헤르츠 이상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2만 헤르츠 이상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초음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음파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초음파는 뭐냐면은 의미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2만 헤르츠 이상의 그 소리를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이고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 그 범위를 초음파라고 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전에 생각해야 할 생각거리 하나 던져주겠습니다. 자,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어느 매질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될까요? 여러분 빛은 배웠었죠? 자, 소리와 빛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듣는 과정이죠. 소리가 발생해서부터 우리 귀로 들리는 데까지의 과정 알아두시고요. 자, 소리의 매질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